안녕하세요, 홍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아공차 특집으로 해가지고 제가 3부까지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자, 각각의 내용은 그렇게 막 어렵고 그리고 길이가 엄청 길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이거를 이해하시고 요런 거는 이제 각자 이제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듣고 나서 알았다 이게 아니라 한번 딱 이렇게 듣고 나면은 내가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고 그리고 적용을 해보고 그리고 이게 어떤 내용이구나 자기한테 이제 자기께 돼야 됩니다. 자, 잡설이 그렇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아공차 강의 시작합니다. 자, 강의 노트는 총 3개고요. 이제 예제 도면을 가지고 이제 좀 이따가 적용하는 시간을 좀 갖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강의 노트는 기아공차의 정의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한 번씩 읽어볼게요. 기아공차의 정의. 자, 시작. 자, 도면상의 완전한 형태를 기준으로 실제 형태의 기하학적인 공차역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말이냐? 아주 쉬운 겁니다. 도면은 아이디얼하죠. 직사각형은 직사각형이고 원은 원이고 아주 편하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형상은 뭐 이런 팽이 같이 생긴 형태일 겁니다. 요거는 이제 아름다운 형상이에요. 하지만 실제 현실은 시궁창이죠. 네. 실제 현실은 이렇게 축이 요렇게 삐뚤삐뚤하고 삐뚤삐뚤하고 어떤 뭐 밤송이처럼 이게 원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제어를 해주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 거예요. 기아공차가 요런 이제 필요성입니다. 그래서 적용 범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 기능상으로 꼭 필요한 부분이나 결합되는 부품 간에 상호 호환성이 필요한 곳에만 적용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기능상으로 꼭 필요한 부분 이따 하겠지만은 동력 전달 장치에서 어딜까요? 기능상으로 필요한 부분 바로 이 동력을 전달하는 축이죠, 축. 그리고 결합되는 부품 간의 상호 호환성이 필요한 것, 이건 이제 축에서 어디 이 껴지는 부분, 베어링이 껴지는 부분, 오일실이 껴지는 부분, 이런 데다가는 무조건 기아공차가 들어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다음 노트북. 자, 기아공차를 아시려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뭐 많지도 않아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여기 있는 공차역이라는 겁니다. 공차역. 공차역이라는 것은 자, 쉽게 말해서 공차 영역이에요. 영역. 공차 영역. 자, 밑에 읽어봅시다. 기하학적으로 완벽한 형태로부터 벗어남, 오차가 허용되는 영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팽이 형상에서 요 가운데 원형 형상을 정확하게 원형으로 하라고 이제 진원도를 넣었어요. 0.012. 이렇게 하면은 어떤 게 되냐? 자, 이 빨갛게 되어 있는 이게 공차역입니다. 공차역. 지금 요 까만색 선은 실제 형상이고요. 요 바깥에 있는 게 공차의 역입니다. 요 두 개의 원통 안에 실제 형상이 뭐 이렇게 꼬불꼬불하든 뭐 이렇게 지금 꾸불꾸불하든 뭐 요런 형상이 되든 상관없이 요 원통 안에 들어오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차역의 종류에는 원이 있고 원통도 있고 선도 있고 평면도 있고 구도 있고 뭐 등등이라고 했는데 공차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기아공차의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데 우리가 주로 쓸 거는 딱 요 3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나머지 뭐 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이거 원통, 평면 요거만 보세요. 자, 밑에 하나 예시를 또 들었는데 이것도 공차역입니다. 내가 만약에 어떤 원형 형상의 축선을 이 평면 안에 있는 이 공간이 공차역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만약에 축선에다가 뭐 평행도 0.013을 이렇게 줬다. 그러면 이 축선에서부터 위로 0.013, 이 축선으로부터 아래로 마이너스 0.013, 이 축선이 이 영역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이 기아공차는.
이제 예제 도면을 보면서 이 기아공차의 공차역이라는 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쉬운 도면이죠. 기어박스의 요 도면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닥에 데이텀 A가 주어져 있다 그죠? 바닥에 데이텀 A입니다. 바닥 평면에. 그러면 이게 어디를 규정하고 있나 보니까 여기 있어요. 데이텀의 기준이 여기 하나 있고 평행도 0.011입니다. 지금 B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럼 이게 어디에 있나를 따라가 보니까 여기 지금 파이 42H7에 붙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치수선에. 그러면은 이거는 어떤 형체를 기하공차를 준 거냐? 이 가운데에 축이 있습니다. 축. 이 축선을 축선에다가 이제 기하공차를 준 거예요. 자, 이게 말로 하면은 조금 어려우니까 여기 이제 형상을 보도록 합시다. 이 기어박스 외형이고요. 우리가 바닥에다가 데이텀을 줬어요. 이 바닥에다가. 그러면은 이 바닥을 기준으로 이 축선, 이 바닥을 기준으로 이 축선이 평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걸 기준으로? 위의 평면, 아래 평면을 기준으로 플러스 0.011. 0.011. 글자가 엄청 크네요. 그 다음에 바닥으로 마이너스 0.011. 요 안에 평면에다가 들어오라는 게 바로 이 기하공차의 표현이었습니다. 자, 어떻게 됐나요? 어떻게? 지금 평행도 0.011A를 요 42H7 이 구멍 형상의 치수에다가 치수선 연장선에다가 이렇게 준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영향을 받는 것은 요 축선입니다. 요 축선. 요 끝까지 가는 게 아니고 요 형상의 가장 기본을 이루고 있는 축선. 요 축선에다가 요 위에 평면, 요 아래 평면에다가 0.011 플러스 마이너스를 준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지금 요 B를 봅시다. 요 B 데이텀은 어디에 붙어 있냐면은 여기 기하공차에다 붙어 있는데 사실 이 데이텀은 요 기하공차랑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쭉 이어시면 되는데 지금 42H7에 붙어 있다. 그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건 이 축선을 의미하고 이 축선에다가 데이텀 B가 붙은 겁니다. B, 요 축선이 어느 것을 기준으로 어느 형체를 기하공차로 규정을 하고 있냐? 요겁니다. 요거 이제 B가 붙어 있죠. 그러면은 이 파이 0.013 이 동심도는 무슨 뜻이냐? 여기에 중심과 그러니까 여기에 중심을 기준으로 여기에 있는 축 색깔을 다르게 할게요. 여기에 있는 중심축이 요 0.013 파이 요 원통 안에 있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아까 공차역에 원 그리고 원통 그리고 평면이 있다 그랬죠. 두 번째 원통입니다. 0.013이라는 원통 안에 이 축선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말로 설명하면 어려우니까 봅시다. 자, 요 원통 있죠. 여기 오른쪽 원통에 요 원통의 축을 기준으로 여기 있는 원통이 여기 있는 이 축선이 요 조그만 원통 요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게 파이 0.013 그 다음에 동심도입니다. 이해하시겠나요? 그래서 이거는 왜 넣어주냐? 왜 넣어주냐? 앞에 기하공차 가장 처음에 설명을 했죠. 기능상으로 필요한 부분에 넣는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이 축선이 일직선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좌우로 그리고 위아래로 이거를 제어를 해줘서 정밀하게 돌아가야 되는 게 바로 이 동력 전달 장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하공차나 이런 거를 다 넣어주는 거고요. 그리고 요 위에 요건 이제 여러분 이 수직도 뭔지 다 아실 겁니다. 요 지금 B죠. 요 B 요 축선을 기준으로 지금 여기 요 형상에다가 이렇게 이어져 있죠. 여기가 이제 결합이 되는 부분이잖아. 이 부분이 앞에 기능상 필요한 부분 플러스 결합이 되는 상호 보완성을 위해서 여기다가 이제 수직도를 준 겁니다. 수직도 요거 있죠. 요 평면이 여기에서 0.011 여기에서 0.011 요 사이에 들어오라는 겁니다. 뭐 이 안에 들어온 평면이 뭐 꼬불꼬불 하든 뭐 이렇게 사선으로 있든 전혀 상관없이 0.011 안에만 들어오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앞에서 기하공차는 두 가지만 알면 된다 그랬죠. 첫 번째가
공차역이었어요. 공차역. 우리가 원통, 그리고 평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데이텀입니다. 데이텀은, 여기 같이 읽어볼게요. 자, 힘드시겠지만은, 이거 하나 이해해 놓으면 나중에 편합니다. 자, 읽어볼게요. 자, 기하공차에서 기준이 되는 형체. 자, 검사 및 측정 기구에 접촉시킬 수 있는 형체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부착 예시를 보시면은 이렇게 형체에다가 직접 붙이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형체 연장선 있죠? 치수선. 여기다가 이제 붙이셔도 되고, 아니면은 여기 치수선에 요 꼬다리에 이제 딱 맞춰가지고 이렇게 붙이셔도 되고, 뭐 합니다. 사실 이게 이제 더 깊이 들어가면은 이게 어떤 평면을 기준으로 이제 데이텀을 정한다. 아니면은 이게 어떤 원통의 축선을 데이텀으로 정한다. 뭐 이런 게 있긴 해요. 하지만은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오히려 머리 아프기 때문에 그냥 그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실무 가서 상사한테 여쭤보도록 하세요. 그래서 데이텀 알아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기하공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 알아봤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대체 뭐라는겨 하실 겁니다. 자, 이건 처음에는 당연한 거고요. 이제 조금씩 하시다 보면 됩니다. 레벨 1 처음에는 그렇게 기하공차에 대해서 얘기를 안 드리죠. 나중에 이제 클램프나 바이스까지 가면은 제가 조금씩 얘기를 드리는 게 이런 이유입니다. 자, 다음 강의에서는 0.011, 0.013, 0.009, 파이 0.011 이건 도대체 뭔가, 뭘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건가,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짧은 강의고 한 5분 내외로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